안녕하십니까, 최바람입니다. 1977년은 우리나라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해입니다. 또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해이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금성사에 샛별 텔레비전 광고를 찍었던 해입니다. 1977년은 뭔가 풍요로워졌다는 그런 기억을 갖게 하는 해였습니다. 중동에서는 많은 양의 오일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경제 성장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경제의 속도를 조절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70년대 성장 신호의 주역들 가운데는 열사의 땅 중동에서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젊은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림의 사우디아라비아 가질란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이다. 어느 날 밤 대림의 자재 담당자 나종원은 직원 수십 명을 조용히 바닷가 인근 창고로 불러냈다. 한국으로부터 조금 전에 건설 자재가 도착을 했는데 녹이 쓸어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한 두어 달 항해에 오는 동안 짠 바닷물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여기 창고 한쪽에다가 꺼내놓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사포질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해서 건설 자재를 새 것처럼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걸 왜 하필 야밤에 합니까? 낮에 하면 좋을 텐데. 이번에 새로운 기능사인가? 그렇습니다. 새로 와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가질란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는 미국의 벡텔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쪽 엔지니어하고 우리 쪽 엔지니어하고 지금 경쟁이 붙어 있는데 벡텔에서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서 발주처에다 고해바치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 녹이 난 건 손질해서 쓰면 건축자재로 큰 무리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꼬투리 잡을 게 뻔해서 이 밤에 페인트 칠을 새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벡텔이면 세계적인 회사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 세계적인 회사가 자기들보다 작은 회사를 대상으로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는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벡텔이 큰 회사긴 하지만 일은 우리가 더 잘해요. 차차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종의 견제를 하는 거지. 아, 네. 그런데 페인트 칠은 해봤어? 아니요. 아직 한 번도. 페인트 칠은 그냥 꼼꼼하게 잘 칠하면 돼. 한국에서 기능사로 뽑혀왔을 정도면 실력은 검증이 된 거고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여기 생활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경험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영석아. 저 미국 사람들 말이야. 저 사람들 왜 찬통 몰려오지? 설마 우리 쪽으로 오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벡텔 소속의 몇몇 직원들이 한국에서 건너간 젊은 기능사들 앞으로 다가왔다. 당신들이 용접하고 있는 그거 한국에서 온 폐건축 자재를 몰래 손질한 것 아니오? 뭐라고 해야 하지?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만. 알아들을 수 없는 척을 하는 거겠죠. 그거 당신이 용접하고 있는 그거 폐건축 자재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때 대림건설의 자재 담당자가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용접하고 있는 이것들 한국에서 몰래 들여온 폐건축 자재 아닙니까? 폐건축 자재라니요?
무슨 근거로 폐건축자재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얼마 전 당신들이 한국에서 폐건축자재를 몰래 들여와 손질해서 건축자재로 쓰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발주처에다가는 이미 이의를 제기했고 그쪽에서 공사 현장을 점검하게 될 거예요. 뭐요? 아니, 우리 쪽에 이런 방금 말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공사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발주처가 조사해서 판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폐건축자재를 쓴 일이 없어요. 그건 발주처 담당자에게 말하시오. 거기서 판단을 하겠죠. 당시 대림산업에 근무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벡텔이라는 미국 회사와 우리 대림산업 간의 경쟁이 치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으면 발주처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측에다가 통고를 하곤 했다는군요. 벡텔은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직 잘 알려지지도 않은 대한민국의 한 건설사와 사사건건 비교되었으니 자존심도 좀 상했겠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견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벡텔사 관계자로부터 한국이 폐건축 자재를 써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즉각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여기 이 쐐기둥, 페인트 칠되어 있는 이 부분, 녹이 슬어서 은폐하기 위해 칠해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저기, 들어보십시오. 쓸 수 없을 만큼 녹이 쓴 폐건축자재에서는 이런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요? 저기서 용접하는 저 용접工좀 불러와 주세요. 저 친구는 기능사로 여기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내가 물어볼 게 있으니 불러와 주세요. 잠시 후 공업고등학교 출신의 기능사 고영석이 사우디아라비아 측 조사관 앞으로 불려왔다. 당신이 이곳 가질란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 도착하던 날 밤, 해변가 창고에서 한국에서 온 건축자재에다 페인트 칠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떨지 말고, 어디 눈치 보지 말고, 사실대로만 말해요. 있어요, 없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페인트 칠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못 쓰는 폐자재를 눈속임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모두 쓸만한 것들이었고 겉에 약간 녹이 슬어 있는 것은 사포로 깨끗이 밀어내고 더 이상 녹이 슬지 않도록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야밤에 아무도 몰래 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회사한테 불필요한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단순히 조금 녹슨 부분만 손질했다는 말,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직전 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원칙만 배웠습니다. 부실 건축 자재를 속여서 쓰면 얼마나 위험한지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저는 제 양심대로 행동했고 저는 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현장 조사가 끝난 다음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한다. 우리가 현장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만 대림 측에서 못 쓰는 건축자재를 가져와서 공사한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 진행 속도나 공사 질도 벡텔을 비롯해 여기 가질란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 나와 있는 다른 그 어느 기업보다 우수했음을 인정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글귀입니다만 이 세상 어떠한 운명도 혼을 담은 노력을 배반하지 않는다 하더군요.
저는 이 글귀가 당시 중동에서 일했던 우리 근로자들에게 맞는 글귀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는요, 한국 측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한국 측 직원을 예정 인원보다 더 많이 데려왔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열사의 땅, 한 발짝 디디기도 힘든 그곳에서 우리의 근로자들, 특히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능사 자격을 갖고 막 첫발을 디뎠던 우리의 어린 기능사들이 혼을 담아 일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한편 그 즈음에 있었던 무역진흥 확대 회의에서는 중동 진출 성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를 잠재운 대성공이라는 평가 직후 참석자들은 오찬을 하게 된다. 이 자리에는 현대 정주영 회장을 비롯해 상부 요인, 관계 장관,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그 가질란 화력발전 공사 현장 말이요. 거기에 우리가 키워서 보낸 그 고등학교 졸업한 기능사, 그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들었어요. 정 회장님, 현대는 어때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베일 산업항 건설공사 현장은 물론이고 중동 현장 곳곳에서 아주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기특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온철 수석, 예, 카카. 우리 경제 어때? 이만하면은 살만하지 않은가? 예, 그렇습니다. 참, 경제가 좋아져서 저도 정말 좋습니다, 카카. 현대가 그 중동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다만 한 가지, 그 돈이 갑자기 흔해져서 그런지 이 물가가 걱정인데. 그렇지 않아도 경제기획원에서는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제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있어 공감이 안 가. 그 경제부총리한테 들었는데 대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오수석이 한번 만나서 그 친구들이 뭘 말하는지, 또 저한테하고 어떤 부분에서 얘기가 잘 안 되는 건지 알아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고, 정 회장님. 예, 카카. 중동에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이유가 뭡니까? 자, 카카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까? 인류대학을 나왔습니까? 그렇다고 영어를 할 줄 압니까? 그래도 현대 인력들은 우수하잖소. 현대 인력들이 우수하다고는 하나 세계 인류 외국 회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러니 저나 저희 회사 간부가 잘해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창 일을 해나가는 단계입니다만, 그래도 현대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저는 그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아주 성실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한 탓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그렇지요. 나도 100% 공감해요. 지난 60년대에는 우리 어린 여자 근로자들이 희생하고 노력해서 경제를 일구었 때문은 지금은 우리나라 남자 근로자들이 중동에서 소금땀을 그냥 열심히 흘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카카. 그렇지요. 카카, 예. 우리가 구군이 쇠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 73년 5.17 있고 났을 때 나라가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동에 들어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다가 더욱더 잘 살게 됐습니다. 예. 나는 말이오. 정 회장님, 예. 이 세상 골치 아픈 모든 것들을 생각하다가도 이 경제가 제대로 된다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응? 네, 네. 아주 네. 불끈불끈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랬습니다, 각하.